그리고 의미 있는 좀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성향조사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이 보수의 연령을 우리나라 보통 급진적인 생각을 했다가 젊은 시절에는 이 보수로 회귀하는, 그러니까 보수로 고향 것 같죠. 돌아오는 보수에 안착하는 그 연령을 57세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도 그렇고, 연구를 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 설문조사도 하고, 요거 이제 표본이 한 몇만 명 정도 되니까 비교적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한 57세.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사실 상향된 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47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전에는. 근데 이런 조사는 매년 할 수 없으니까 한 10년마다 한 번쯤 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보수로 회귀하는 연령이 57세로, 그 정도, 57세 정도 되면 이제 보수화가 된다는 거죠.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 진보라고 일컫는 급진주의 사상에 젊을 때는 한때 다 젖어들잖아요. 거기에 경험해보고 하니까 이제 어제 말했던 그런 선언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나이가 먹으면 보수화가 된다. 그 연령을 57세로 받는,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도 이런 거가 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거부터 하죠. 원래 이게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유명하긴 한데, 밀은 보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유주의자거든요. 자유주의 사상가인데, 볼 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 학자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 스튜어트 밀의 원래 영국에서 자유론 이런 거 말할 때 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유명한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고 느낀 감정은, 지금 나이 들어서 다시 봐야 알겠지만 젊었을 때 본 느낌은 그거였어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중도 좌파 정도 거기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요즘은 나이 들어서는 그분의 그 양반의 책을 다시 한번 보지는 못해서, 오늘은 젊었을 때 기억만 되살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분은 존 스튜어트 밀은. 근데 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을 좀 구분을 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는 얼마든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유시민이가 들고 나온 논점이 요거거든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차벽 증거에 대해서 옹호할 때 요 자유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얘는 바로 스튜어트 밀의 요 부분, 공적인 부분, 공적인 자유, 그 논리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적인 영역,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 그런데 개인이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사회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유론에서 중요한 논점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발췌를 해서 그런 거지, 아마 중건이도 요걸 가지고 깠을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누리는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느냐, 끼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은 그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통치자들의. 근데 그 경계가 좀 모호한데, 요번에 그 개천절 집회를 차벽을 치고 금지한 거에 대해서, 중국 우한 폐렴을 빌미로 전염병이 아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많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우선 현실적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자유론에서 요 부분만 끄집어내서, 예를 든 것도 잘못됐지만, 설령,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 밀은 거의 공리주의를 많이 선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개인의 자유를 조금 억압해도 좋다는, 그러니까 여러 다수의 뭐 최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도 좀 뭐 괜찮다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우선 사적인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구분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 행동이 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도 이 경계가 명확치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는 요거를 들고 나왔는데, 가장 이 자유론의 핵심 사상은 뭐였냐면요, 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토크빌이 말했던 그 민주주의의 그 위험성, 허술함, 뭐 토크빌 전에 공부했었죠. 우리 러셀 커크 두꺼운 책할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민주주의가 좀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수에 의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포장한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빌미로, 요걸 무기로 해서 통치자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 수 있다, 이것을 경고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지킬 때 물론 이런 논리도 들어가 있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약을 가해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도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건 뭐냐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개천절 집회 같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지 안 끼칠지 그게 불확실했잖아요. 사실은 명확하게 100% 중국 우한 폐렴이 퍼진다, 안 퍼질 수도 있는 거고, 거의 개방된 공간이니까 안 퍼질 확률이 더 많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쳐도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저렇게 강제로 차벽을 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튜어트 밀이 그랬어요. 설득, 권유 또는 훈계, 뭐 이런 정도로 요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설득이나 권유로. 저렇게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튜어트 밀은. 그런데 여자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말만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니까 시민이 보고 대놓고 그랬더라고요, 본인이. 오늘 찾아봤어요. 근데 대놓고 무식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쟁점을 흐리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이런 논리 자체도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얘네들은 아주 선택적인 거에 선수네요. 적용도 선택적으로 하고, 논리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하기야 뭐 토착 외부론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뭐 강경화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또 확실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타인의 공공의 이익에 확실하게 손해를
위험이 아주 굉장히 높다 할지라도 이때는 그것은 이제 도덕성의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강제로 막 차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낮을 때는 좀 불확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유나 설득 이런 걸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경계한 게 스튜어트 밀은 민주주의로 포장된 다수의 그런 의견임을 내세워서 자유와 개별성을 위협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자유, 그리고 개인의 개별성,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것을 그리고 경계했어요. 그리고 이 국가